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원치도 않았던 장면처럼 말이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전화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당신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한 듯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배경에서 은밀히 진동하는 것처럼 연락도 존재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질문들이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일 뿐일까? 아니면 그도 느끼고 있을까? 우주가 내게 신호를 보내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냥 빠져나오지 못한 채 스스로는 극복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붙잡혀 있는 걸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끌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신과는 무관한 이유, 당신의 머리와 에너지, 그리고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건 감정적 연결, 남은 에너지의 흔적, 그리고 몸이 익숙해진 무의식적인 습관이 뒤섞인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령처럼 느껴지는 것을 명확함과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식 없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먹이면 먹일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그러니 매일 그를 생각한다면 비록 그의 부재 속에서도 당신은 그 관계에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이죠. 에너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하고 창조하며 끌어당깁니다. 때때로 두 사람이 강렬한 유대를 가졌다면 그 에너지의 교환은 오랫동안 메아리처럼 남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곧 당신들이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빈자리를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의존을 직관으로 착각합니다. 강렬함을 운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강렬함은 단지 당신의 뇌가 익숙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당신을 해쳤다 하더라도 뇌는 미지의 세계보다 익숙한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해롭더라도 누군가에게 집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 사람 자체에 중독된 게 아니라 그가 일으킨 화학 반응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에게 냉정하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를 붙잡는 이유가 그가 정말 운명의 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신경체계가 아직 그 감정에 롤러코스터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끌어당김과 집착은 다릅니다. 끌어당김은 가볍고 의식적이며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착은 무겁고 반복적이며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고리에 당신을 가두어 서서히 파괴합니다. 칼 융은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다시 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중독될 수 있는 칵테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안에서 일으킨 감정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놓아준다는 것은 그를 잊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다시 훈련시켜 더 건강한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도 나를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대신 내가 그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라고 물으세요. 그 생각이 당신에게 평온과 확장을 주나요?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나요? 희망과 평화를 주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갈망을 불러일으키나요? 우주는 당신의 소원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상실의 두려움 속에 진동하는 한 안정되고 안전한 사랑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받기를 구걸하는 상태라면 존중 역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현실이 당신의 환상을 채워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사랑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버전을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누군가 외부에서 그것을 확인해주기 전이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그의 얼굴도 그의 이름도 입히지 마세요. 그저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만 경험하게 하세요. 몸이 새로운 감정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오래된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존감과 평화의 진동 속에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그에 맞는 사람과 상황을 끌어오게 됩니다. 때때로 그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는 사라지고 당신이 새롭게 된 자신과 어울리는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가 돌아와야만 온전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고 싶었던 사랑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그 안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 안에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궤도에서 맴돌지 않고 스스로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전히 남는 인간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나를 생각할까? 누군가와 깊은 연결을 경험했다면 몇 달 혹은 몇 년의 침묵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그것을 느낀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때때로 네, 에너지는 정말 두 사람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남아 울릴 수 있습니다. 수년간 듣지 않았던 노래가 갑자기 흘러나오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말해주는 듯 느껴집니다. 이상한 전율이 올라오고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마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들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지 당신의 머리가 미완에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를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일 뿐이기도 합니다. 가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당신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남자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줬는 대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도 나를 생각할까? 가 아니라 내가 그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라고요. 그 생각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가는가? 나를 차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공허하게 만드는가?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의 확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당신의 힘을 내어준 것입니다. 진짜 연결은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신호에 매달려 현재 위치를 확인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결은 고요합니다. 그것은 안전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올바른 사람 앞에서는 결코 명확성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끌림이 사실은 그와의 관계보다 당신 자신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자유로 가는 길의 절반은 걸어온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한 가지지만 마음은 전등 스위치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냥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그리움, 아픔, 혼란, 심지어 욕망조차도 전부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흘러갈 곳이 필요합니다.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막힘이 되고 흘려보내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을 느끼고 이름 붙이세요. 아직도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깊이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지 아니면 변화시킬지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습 중 하나는 쓰기입니다. 노트를 꺼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걸러내지 않고 적어보세요. 고치지 말고 숨기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내지 마세요. 그건 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생각들의 짐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진실을 흑백으로 눈앞에 마주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그에게 쏟는 걸 멈추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지금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 중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없는 빈자리에 내가 더 씌우고 있는 건 무엇인가? 불편한 질문들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내면으로 초점을 돌리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당신의 빛을, 평온을, 존재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강해질수록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연습 하나. 잠들기 전에 당신 인생의 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정말 행복한 장면을.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풍요롭고 생생하며 충만한 삶을 만들어서 사랑이 그저 케이크 위의 크림처럼 덤일 뿐인 그런 장면을요. 올바른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몸으로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원하는 삶을 미리 맛보게 하면서 당신의 진동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나요? 아니요. 하지만 감정이 당신을 통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곳을 반복해서 찌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지금 계속 재생하는 그 장면보다 더 큰 곳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매일 억지로 기분 좋은 척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회피일 뿐입니다. 힘든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세요. 힘은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다시 자석처럼 됩니다. 억지스럽거나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으로.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드문 어떤 것을 발산합니다. 바로 자기 소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게임도 과도한 관심도 애써 가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끌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살아내는데 두려움이 없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조언을 원한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자산처럼 지키세요. 실제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여자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신비로움을 남기세요. 모든 것을 다 말하거나 올리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짜로 내어놓는 게 적을수록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알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존재감을 걸치세요. 필요함이 아니라 가볍고 열려있으며 절망적이지 않게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얼마나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남자가 당신을 원한다면 당신을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며칠씩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다가옵니다. 정말로 함께 있고 싶다면 남자는 그렇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뒤쫓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맞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손실이 아니라 우주가 더 나은 것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그의 선택도 운명의 선택도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냉혹하게 솔직해지는 순간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그가 아니었다는 것,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 다시 당신을 위해 있어주는 당신 자신.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한 당신의 시선. 다시 붙잡아주기를 기다리던 당신의 자존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여자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관계를 인정하되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 깊이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 누군가를 그리워하되 여전히 고개를 들고 걸어가는 여자. 이런 여자는 누구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을 끌어당깁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빛나서 올바른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삶 전체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당신이 밀어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높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과거의 짐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의식,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겠다는 당신의 선택이. 그리고 가장 해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이 올 거라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주의 신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SNS를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단 하나의 분명한 결정입니다. 다시는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 왜냐하면 매번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하루를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삶에 진짜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라면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앉아 문이 열리길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진실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아니라면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알아보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이미 지금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걷고 당신의 리듬으로 숨 쉬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헌신을 그대로 비추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의 현실 속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환경, 세상 속에서의 태도까지. 그리고 결국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자신을 구하기를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다다르면 고요한 확신이 당신 안에 퍼집니다. 더 이상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온전함에 영감을 받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서 너무도 온전하고 강력해져서 오직 당신의 깊이에 맞는 에너지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과 삶을 기꺼이 나누는 것. 두려움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선택하는 것. 누군가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 왜냐하면 그 가치는 그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밤에 깨어 그를 떠올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왜 그는 여기 없는 걸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왜 나타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자기 연민으로 그 에너지를 되찾아오세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당신 자신에게.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하루하루는 바로 그날 당신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매혹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로 머무를 사랑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게임은 달라집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뼛속 깊이 당신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달리지 않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틀린 사람들은 사라지고 맞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이것은 꿈도 진부한 말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마음을 남의 미완의 이야기에 대기실로 사용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명확함의 집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에게 당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려는 걸 멈추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요점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몇 달 후의 당신을. 햇살이 피부 위에 내려앉고 가슴속에서 가벼운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자유롭습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재를 목에 걸린 쇠사슬처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가 연락하는지 아닌지로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만약 우연히 그가 그곳에 있어 시선이 마주친다 해도 더 이상 뱃속에서 당기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평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이미 그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다고 믿던 과거의 자신을 넘어섰음을, 조용히 자신을 다시 세워왔음을,
당신의 삶이 결코 대기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이미 증명했음을. 이것이 진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마침표를 찾아 헤매던 걸 멈출 때 당신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 마침표란 단지 이런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를 떠올리지 않은 아침,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혹은 밤늦게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그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순간, 혹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순간, 젠장, 난 그녀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당신의 행복이 스스로로부터 나오는 그곳에서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벽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추적의 대상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랑, 올바른 기회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의식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시 조종권을 잡습니다. 오래된 패턴, 오래된 의존, 오래된 메아리로부터. 여기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이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를 때 당황하지 마세요. 휘말리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새롭게 프로그래밍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시 쓰입니다. 당신은 더 나아갑니다. 사랑을 단순히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을 발산하는 존재로 애걸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직접 경험하면 알게 되는 비밀. 나타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에 두는 걸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의 모든 현실이 달라집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허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경계, 당신의 존재감이 스스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가 돌아온다 해도 그가 당신이 세운 삶에 맞는지 여부를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가 더 이상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줄곧 펜을 쥐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 속에서 자기 존중을 품고 세상을 걸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바로 삶에서 가장 크고 밝은 소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야말로 사랑하는 이여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